2024년 11월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를 파고드는 겨울의 문턱이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82세 박순희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흰 봉투를 들고 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중학교 검정고시 수험표 재발급이라는 문구가 선명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가락이 봉투를 뜯는 순간 50년을 함께한 남편 김동수 할아버지가 안방에서 나왔다. 그는 아내의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저 떨림이 기쁨인지 두려움인지를. 순이야, 그거 또 뭐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지난 6개월간 아내는 밤마다 돋보기를 끼고 중학교 교과서를 들여다봤다. 처음엔 말렸다. 82세에 무슨 공부냐고. 이제 편히 쉬라고. 하지만 아내의 눈빛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무언가로 타오르고 있었다. 수험표요. 다음 주 화요일이 시험날이래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60년을 품어온 열망이 흐르고 있었다. 거실 벽에 걸린 달력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11월 14일, 화요일. 그날은 단순한 시험일이 아니었다. 그날은 1953년 7월 6.25 전쟁의 포성이 멎은 뒤 영영 닫혀버린 교실 문을 다시 여는 날이었다. 할머니는 수험표를 가슴에 꼭 안았다. 수험표에 붙은 증명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그녀는 71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1953년 봄, 경기도 어느 피난민촌. 12살 순이는 천막학교의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선생님은 젊은 여자 선생님이었고 칠판은 페인트 칠한 합판이었다. 그래도 그곳은 천국이었다. 전쟁이 빼앗아간 모든 것 속에서 유일하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공간이었다. 얘들아, 전쟁은 끝났어. 이제 우리는 배워야 해. 배워서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선생님의 목소리가 천막을 가득 채웠다. 순이는 그때 처음으로 알았다. 글자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배움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꿈은 석 달 만에 산산조각 났다. 피난민촌이 해체되고 아이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순이는 서울로 올라와 남의 집 식모살이를 시작했다. 12살 소녀에게 주어진 것은 교과서가 아니라 걸레와 빗자루였다. 할머니, 일어나셨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26살 손녀 지민이가 들어왔다.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전공하는 지민은 출근 전 매일 아침 할머니 댁에 들렀다. 할머니의 아침 식사를 챙기기 위해서였다. 지민아, 왔구나. 할머니, 그거 수험표예요? 와, 드디어 나왔네요. 지민의 목소리가 환하게 밝아졌다. 지민은 할머니보다 더 흥분한 듯했다. 사실 이 모든 일은 지민이 시작했다. 6개월 전, 지민은 대학원 과제로 평생교육과 세대통합이라는 주제를 연구하고 있었다. 할머니에게 인터뷰를 하던 중 우연히 할머니의 비밀을 알게 됐다. 할머니, 제가 어렸을 때 공부 못한다고 혼내실 때마다 하시던 말씀 있잖아요. 할머니는 공부하고 싶어도 못했다고. 그게 무슨 뜻이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생애 처음으로 손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다. 전쟁고아로 자란 이야기, 중학교 1학년 1학기만 다니고 그만둬야 했던 이야기, 평생 학력 콤플렉스에 시달렸던 이야기, 남편에게도 숨겼던 중졸 학력을 초졸로 속여 결혼했던 이야기. 지민아, 할머니는 평생 부끄러웠어. 결혼식 날 신랑 앞에서 거짓말을 했거든. 중학교 1학년까지 다녔는데 초등학교만 나왔다고 했어. 그게 60년을 나를 짓눌렀단다. 지민은 그날 밤 할머니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할머니, 지금이라도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검정고시 보세요. 처음엔 할머니도 손사래를 쳤다. 82세에 무슨 시험이냐고. 하지만 지민은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찾아와 교재를 펼쳤고 할머니 눈높이에 맞춰 하나하나 설명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다. 할머니는 달라지고 있었다. 아침마다 눈빛이 살아났고 손에는 항상 단어장이 들려 있었다. 산책을 나가서도 병원 대기실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공부했다. 순이 할매, 요즘 뭘 그리 열심히 보소? 동네 경로당 친구들이 물으면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답했다. 그냥 취미로 글 좀 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취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60년 묵은 한 칸을 푸는 과정이었다. 배우지 못한 서름, 속여야 했던 수치심, 무지에서 오는 자괴감, 그 모든 것을 지우는 성스러운 의식이었다. 수험표를 받은 그날 저녁, 할머니는 지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민아, 할머니가 부탁이 하나 있어. 네, 할머니. 뭐든지 말씀하세요. 시험 보는 날, 같이 가줄 수 있겠니? 지민의 대답은 즉각적이었다. 당연하죠, 할머니. 제가 아침 일찍 모시러 갈게요. 그리고 할머니, 알고 계세요? 제 졸업식이 다음 달이에요. 석사 졸업식. 할머니가 합격하시면 우리 둘이 같은 해에 졸업하는 거예요. 그 말에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82세 할머니와 26세 손녀가 같은 하늘 아래서 학사모를 쓰는 날, 그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옛 사진첩을 꺼냈다. 누렇게 바랜 사진 속에는 천막 학교 앞에 선 12살 소녀가 있었다. 해진 치마 저고리를 입고 맨발에 고무신을 신은 소녀. 하지만 그 소녀의 눈빛만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얘야, 할머니가 이제 내 꿈을 이뤄줄게. 할머니는 사진 속 어린 자신에게 속삭였다. 그리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내일도 모레도 시험 보는 그날까지. 82세 할머니의 새벽 공부는 계속될 것이었다. 거실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켰다. 할머니는 돋보기를 고쳐 쓰고 수학 문제집을 펼쳤다. 분수의 덧셈, 그녀가 71년 전 배우다 만 바로 그 페이지였다. 자, 이제 다시 시작이야. 할머니의 낮은 중얼거림이 고요한 밤을 채웠다.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아닌 설렘이 담겨 있었다. 11월 14일 화요일 아침 6시 박순이 할머니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잠에서 깼다. 아니, 사실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밤새 뒤척이며 그녀는 시험 문제를 상상했다. 수학 공식을 중얼거렸고 영어 단어를 되뇌었다. 할머니는 며칠 전 지민이가 사준 새 옷을 꺼내 입었다. 감색 재킷에 흰 블라우스, 그리고 단정한 회색 치마. 거울 앞에 선 할머니의 모습은 82세라기보다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소녀 같았다. 할머니, 준비되셨어요? 7시 정각. 지민이가 도착했다. 손에는 김밥과 따뜻한 보리차가 든 보온병을 들고 있었다. 떨리세요? 떨리긴 뭘 떨려. 할머니가 뭐 대학 입시도 아니고. 할머니는 태연한 척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시험장은 서울 서대문구의 한 중학교였다.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할머니는 발걸음을 멈췄다. 운동장 한쪽에 세워진 플래카드가 눈에 들어왔다. 2024년 제2회 중학교 검정고시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그 문구를 읽는 할머니의 눈에서 빛이 번졌다. 도전. 그렇다. 8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도전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일이었다. 할머니, 저기 안내 데스크 있어요. 같이 가요. 시험장 입구에는 이미 수십 명의 수험생들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학교를 중퇴했거나 가정 형편상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젊은이들이었다. 그 속에서 82세 할머니의 등장은 단연 눈에 띄었다. 주변 수험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할머니 수험생이신가? 헐, 대박. 저 나이에 검정고시를? 존경스럽다. 진짜. 할머니는 그 시선들을 느끼며 고개를 들었다.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싶었다. 고사장 배정을 확인하니 3층 3회 이 교실이었다. 계단을 오르는 할머니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지민이 할머니의 팔을 살짝 잡아 지탱해줬다. 할머니, 여기에요. 3회, 2반. 교실 문을 여는 순간 할머니는 숨을 멈췄다. 낡았지만 깨끗이 닦인 책상들, 칠판에 쓰인 검정고시 고사장 안내문, 창밖으로 보이는 은행나무. 모든 것이 71년 전 그 천막 교실의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할머니는 자신의 좌석을 찾아 앉았다. 16번 자리. 창가 뒷줄이었다.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깨끗한 책상 위에 할머니는 검은색 볼펜 2자루와 지우개, 그리고 수험표를 올려놓았다. 할머니, 시험 시작하면 저는 밖에서 기다릴게요. 화이팅! 지민이 할머니의 어깨를 토닥였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녀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다, 지민아. 할머니 잘할게. 8시 50분, 감독관이 들어왔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교사였다. 교사는 수험생들을 한 명씩 훑어보다가 할머니에게서 시선을 멈췄다.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보냈다. 수험생 여러분, 긴장 푸세요.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9시 정각, 1교시 국어 시험이 시작됐다. 문제지가 배부되는 순간 할머니의 손이 다시 떨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 때문이었다. 첫 페이지를 넘겼다. 지문이 눈에 들어왔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할머니는 돋보기를 꺼냈었다. 지민이가 특별히 준비해준 독서용 돋보기였다. 글자가 또렷하게 보였다. 지문은 한 소녀의 이야기였다. 가난 속에서도 배움을 포기하지 않았던 소녀. 그 소녀는 결국 훌륭한 교사가 되어 자신처럼 어려운 아이들을 가르쳤다. 할머니는 지문을 읽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읽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아니, 이것은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었다. 만약 그때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다면 자신도 저 소녀처럼 되었을지 모른다.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 지민이와 6개월간 공부한 내용들이 떠올랐다. 주제 찾기, 중심 생각 파악하기, 문맥 속 단어의 의미 추론하기. 이건 3번이야. 분명히. 할머니는 답안지에 동그라미를 그렸다. 그 순간 71년이라는 시간이 지워졌다. 교실 안에는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만 있을 뿐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다. 1교시가 끝나고 쉬는 시간. 할머니는 복도로 나왔다. 지민이가 달려왔다. 할머니, 어떠셨어요? 응, 괜찮았어. 생각보다 할만하더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다. 그때 옆 교실에서 나온 한 수험생이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다. 어머니,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82예요. 82세요? 세상에, 저는 68인데 용기가 안 나서 작년에도 포기했거든요. 어머니를 보니까 부끄럽네요. 두 사람은 잠시 눈을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는 같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배우지 못한 서름, 늦었다고 생각했던 후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용기. 저도 떨렸어요. 근데 해보니까 나이는 숫자더라고요. 할머니의 말에 그 여성은 환하게 웃었다. 2교시 수학시험. 할머니가 가장 두려워했던 과목이었다. 분수, 소수, 방정식.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계산 실수가 잦았다.
문제지를 받아들고 할머니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제를 읽었다. 12, 23.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분모를 통일하고 분자를 더하고 약분을 한다. 지민이와 100번도 넘게 연습했던 과정이었다. 정답은 76점, 대분수로 고치면 1과 16점.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갈 때마다 할머니는 희열을 느꼈다. 이것이 배움의 기쁨이구나. 71년 전 그 천막 교실에서 느꼈던 그 감정이 지금 이 순간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3교시 영어, 4교시 사회, 시험은 계속됐다. 할머니의 집중력은 시간이 갈수록 높아졌다. 82세의 나이는 잊혀졌고 그녀는 그저 배움에 목마른 한 명의 학생일 뿐이었다. 오후 4시, 모든 시험이 끝났다. 할머니는 교실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다. 빈 교실, 빈 책상, 칠판에 남은 분필 자국. 이 모든 것이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었다. 복도에서 지민이가 환하게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 수고하셨어요. 다 보셨죠? 응, 다 봤어. 할머니, 최선을 다했어. 학교를 나서는 길. 할머니는 운동장을 한 바퀴 천천히 걸었다. 석양이 지는 교정,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 지민아, 합격 발표가 언제래? 2주 후요. 할머니, 12월 1일이요. 그래. 2주.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네.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고 푸른 하늘. 그 하늘 아래서 82세 할머니는 60년 묵은 꿈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이미 자신은 승리한 것이 아닐까.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 할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살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지민이가 좋아하는 거. 그럼 삼계탕 어때요? 보양식. 할머니는 손녀의 환한 미소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꼈다. 혼자였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지민이가 있었기에 이 기적이 가능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일기를 썼다. 60년 만에 다시 시작한 일기장이었다. 2024년 11월 14일. 오늘 나는 중학교 검정고시를 봤다. 82세의 나이로. 떨렸지만 행복했다. 이제 2주 후면 결과를 알게 된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나는 이미 내 인생의 가장 큰 시험을 통과한 것 같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합격이 아닐까. 일기장을 덮으며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내일부터는 무엇을 할까.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다. 12월 1일 금요일 오전. 박순이 할머니는 새벽 5시부터 깨어 있었다. 오늘은 검정고시 합격 발표일. 인터넷으로 오전 10시에 발표된다고 했다. 할머니는 인터넷을 할 줄 몰랐다. 아니, 정확히는 배우지 못했다. 스마트폰도 겨우 전화 받는 것만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지민이가 오기로 했다. 10시 전까지 꼭 온다고 약속했다. 시계를 보니 아직 6시. 4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다. 할머니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다.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다. 합격할까? 불합격할까? 사실 할머니는 확신이 없었다. 시험을 볼 때는 자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이 커졌다. 어쩌면 틀렸을지도 모르는 문제들이 하나둘씩 떠올랐다. 8시쯤 남편 김동수 할아버지가 일어났다. 평소보다 일찍 깬 아내를 보고 그는 알 수 있었다. 순이야, 오늘 발표지? 응, 걱정 마. 우리 순이 분명 붙었을 거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지난 6개월간 아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지켜본 그였다.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있던 아내의 뒷모습을 그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었다. 9시 30분 초인종이 울렸다. 지민이었다. 할머니, 준비되셨어요? 지민의 목소리에는 긴장과 흥분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들고 왔다. 네, 지민아. 어서 와. 둘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지민이 노트북을 켜고 검정고시 합격자 조회 사이트에 접속했다. 할머니, 10시 정각에 사이트가 열려요. 지금 9시 52분이니까 8분 남았어요. 그 8분이 8시간처럼 느껴졌다. 할머니는 손을 꼭 쥐었다 폈다 반복했다. 지민이 할머니의 손을 잡아줬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떨리긴 하는데 괜찮아. 시계가 9시 59분을 가리켰다. 지민이 새로 고친 버튼에 손을 올렸다. 할머니, 1분 남았어요. 10시 정각. 지민이 새로 고침을 눌렀다. 화면이 바뀌었다. 합격자, 조회창이 떴다. 할머니, 수험번호 알려주세요. 응, 잠깐만.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수험표를 꺼냈다. 2024년 3월 16일 82점. 지민이 숫자를 입력했다. 그리고 조회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로딩되는 2초가 평생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합격하셨습니다. 화면에 큰 글씨로 뜬 그 문구를 본 순간 할머니는 숨이 멎는 듯했다. 할머니, 합격이에요. 합격하셨어요. 지민이 소리쳤다. 그리고 할머니를 껴안았다. 할머니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믿기지 않았다. 정말로 자신이 합격한 것인가? 순이야, 정말이야? 붙었어? 할아버지도 달려왔다. 노트북 화면을 본 그는 아내를 꼭 안아줬다. 축하해, 순이야. 정말 잘했어.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82년을 살아오며 흘린 수많은 눈물이 있었지만 이 눈물은 달랐다. 이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성취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해방의 눈물이었다. 60년간 자신을 짓눌렀던 무게가 이 순간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기쁜 날인데. 지민도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와 함께 공부했던 6개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음엔 글자도 잘 안 보인다며 돋보기를 찾던 할머니. 수학 문제를 풀다가 답답해하던 모습.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낸 할머니. 지민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할머니는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가 해낸 거예요. 제가 뭐 한 게 있어요. 둘은 한참을 울다가 웃다가 다시 울었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동네 경로당에 갔다. 그동안 취미로 글 본다고만 했던 비밀을 털어놓기 위해서였다. 어머, 순이 할매가 검정고시를 봤다고? 82세에? 세상에. 친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할머니가 합격했다는 말을 듣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순이 할매, 대단하네. 우리 순이 할매. 그 중 한 할머니가 조용히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78세 이금순 할머니였다. 그녀는 박순이 할머니의 오랜 친구였다. 순이야, 나도 사실은 말이야. 금순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공부 못한 게 평생 한이었어. 나도 전쟁 때문에 학교를 못 다녔거든. 그 말에 박순이 할머니는 금순이의 손을 잡았다. 금순아, 그럼 너도 해봐. 나이가 뭐가 중요해? 나도 했잖아. 정말. 나도 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내가 도와줄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시험장에서 만났던 68세 수험생이었다. 그녀도 합격했다며 감사 인사를 했다. 어머니 보고 용기 얻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생각했다. 자신의 작은 도전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더 큰 기쁨으로 다가왔다. 며칠 후 우편물이 도착했다. 정식 합격증이었다. 할머니는 그 합격증을 거실 벽에 액자로 만들어 걸었다. 82년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증서였다. 할머니, 이제 졸업식만 남았어요. 지민이 말했다. 졸업식은 언제래? 내년 2월이요. 근데 할머니, 졸업식에 꼭 가실 거죠? 당연하지. 할머니가 왜 안 가? 할머니의 대답은 단호했다. 71년을 기다린 그 무대. 학사모를 쓰고 졸업장을 받는 그 순간을 결코 놓칠 수 없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다시 일기를 썼다. 2024년 12월 1일. 합격. 나는 82세에 중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60년 묵은 한을 풀었다. 이제 남은 것은 졸업식. 학사모를 쓰고 졸업장을 받는 그날. 나는 그날을 평생 꿈꿔왔다.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된다. 지민아, 고맙다. 동수야, 고맙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고맙다. 포기하지 않아서. 일기장을 덮으며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그 별빛처럼 할머니의 인생도 이제 새롭게 빛나고 있었다. 합격 발표 다음 날, 박순이 할머니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혹시 박순이 어르신이신가요? 저는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일하는 정미라 주임입니다. 할머니는 긴장했다. 무슨 일일까? 제가 전화드린 이유는요. 어르신의 합격 소식을 듣고 혹시 인터뷰를 부탁드려도 될까 해서요. 82세에 합격하신 사례가 올해 전국에서 처음이거든요. 인터뷰요? 네, 저희가 평생교육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있는데 어르신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귀감이 될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곧 대답했다. 좋아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요. 일주일 후 평생교육진흥원 사무실에서 인터뷰가 진행됐다. 정미라 주임과 함께 교육 전문 기자 한 명이 동석했다. 어르신 82세에 검정고시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기자의 질문에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12살 때 6.25 전쟁을 겪었어요.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다니다가 학교가 문을 닫았죠. 그 후로 평생 배우지 못한 게 한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히 풀어놓았다. 전쟁고아로 자란 이야기, 남의 집 식모로 일하며 글자를 독학한 이야기, 학력을 속이고 결혼한 이야기까지. 기자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받아 적었다. 그럼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이 더 계시겠네요. 네, 제 친구들만 해도 그래요. 다들 전쟁 때문에 학교를 못 다녔죠. 그 말에 정미라 주임의 눈이 반짝였다. 어르신,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그 친구분들과 함께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특별 프로그램이요? 네, 저희가 내년에 전쟁세대 재입학 프로젝트를 준비 중입니다. 6.25 전쟁으로 학업을 중단한 어르신들을 모시고 함께 공부해서 졸업식까지 모시는 거죠. 어르신께서 그 첫 주자가 되어주시면 어떨까요? 할머니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졸업식에 설 수 있다니.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어르신이 먼저 길을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경로당에 갔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제안했다. 금수나, 영자야, 정이야. 우리 다 같이 공부해보자. 검정고시 보고 졸업식까지. 78세 이금순, 80세 김영자, 76세 최정희. 새할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순이야, 우리가 이 나이에? 왜 못해? 나도 했잖아. 우리 함께 하자. 같이 학사모 쓰고 졸업장 받자. 순이 할머니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 눈빛에 감염된 새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해보자. 평생 안으로 남았던 건데. 그렇게 4명이 모였다. 그리고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옆 동네 경로당, 복지관, 노인정. 전쟁 때문에 학교를 못 다닌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한 달 후 평생교육진흥원 강의실에는 12명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였다.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86세 조만석 할아버지, 가장 어린 사람은 74세 윤예숙 할머니. 모두 6.25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온 분들이었다. 어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담당할 김 선생입니다. 30대 후반의 여자 선생님이 앞에 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다. 앞으로 6개월간 저희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목표는 내년 5월 검정고시 합격, 그리고 8월 졸업식입니다. 선생님의 말에 12명은 서로를 바라봤다. 낯설지만 같은 아픔을 공유한 동지들이었다. 자, 그럼 먼저 자기소개를 해볼까요? 성함과 공부하고 싶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박순이 할머니가 먼저 일어났다. 저는 박순이입니다. 82세고요. 저는 손녀와 함께 졸업하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그 다음은 조만석 할아버지였다. 저는 조만석, 86세입니다. 전쟁 때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평생 못 배운 게 한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졸업장을 받고 싶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86년을 품어온 한흔이 그 목소리에 묻어났다. 한 명 한 명 자기소개를 하며 12명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다. 모두 비슷했다. 전쟁, 가난, 고아, 그리고 배움에 대한 갈증. 좋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우리는 반 친구입니다. 나이는 다르지만 우리는 같은 꿈을 꾸는 동료입니다. 김 선생의 말에 12명은 박수를 쳤다. 그 박수 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첫 수업이 시작됐다. 국어 시간. 선생님은 천천히 또박또박 설명했다. 어르신들, 주어와 서술어가 뭔지 아시나요?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다. 70년 전에 배웠던 것, 어렴풋이 기억날 뿐이었다. 괜찮아요. 우리 천천히 배워봅시다. 선생님의 인내심은 끝이 없었다. 같은 설명을 5번, 10번 반복했다. 어르신들의 이해 속도에 맞춰서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 12명은 강의실 한쪽에 모여 앉았다. 와, 어렵네. 머리가 안 돌아가. 이금순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우리 나이에 공부가 쉽겠어. 근데 포기하면 안 돼. 여기까지 왔잖아. 박순이 할머니가 다독였다. 순이 할매 말이 맞아. 우리 끝까지 해보자고. 조만석 할아버지도 거들었다. 그날 이후 12명은 매주 3번씩 만났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씩 공부했다. 처음엔 힘들었다. 글자가 안 보이고 머리가 안 돌아가고 금방 피곤해졌다. 하지만 포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어르신들, 오늘은 숙제가 있어요. 이 문제집 3페이지까지 풀어오세요. 숙제가 나오면 집에서 밤늦게까지 풀었다. 손주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서로 전화해서 답을 확인하기도 했다. 영자야, 5번 문제 답이 뭐야? 잠깐만, 내가 다시 풀어볼게. 전화기 너머로 종이 넘기는 소리, 연필 소리가 들렸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다. 12명은 점점 가까워졌다. 단순한 반 친구가 아니라 전우 같은 존재가 되어갔다. 우리 이름 짓자. 우리 반 이름. 어느 날 최정희 할머니가 제안했다. 좋은데 뭐로 할까? 전쟁을 이겨낸 우리니까. 승리반은 어때? 오, 좋다. 승리반. 그렇게 12명은 승리반이 되었다. 전쟁을, 가난을, 무지를 이겨낸 승리자들. 어느 날 수업 중에 조만석 할아버지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 왜 우세요? 선생님이 놀라 물었다. 아니, 그냥 행복해서요. 86년을 살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그 말에 모두가 울컥했다. 배움이 주는 기쁨. 그것은 나이와 상관없는 것이었다. 3달이 지날 무렵 12명 중 1명이 건강 문제로 빠지게 됐다. 79세 한복순 할머니였다. 무릎 수술을 받아야 했다. 미안해요, 얘들아.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복순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아니야, 복순아. 우리가 기다릴게. 수술하고 회복하면 다시 와. 박순이 할머니가 손을 꼭 잡았다. 근데 시험은 5월인데 내가 그때까지 회복될까? 될 거야. 꼭 될 거야. 우리 12명이 함께 졸업하기로 약속했잖아. 승리반 12명은 서로 약속했다. 누구 하나 빠짐없이 모두 함께 합격하고 함께 졸업식에 서자고. 그날 밤 11명은 복순 할머니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서툰 문자였지만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다. 복순아 힘내, 우리 기다릴게. 복순이 언니 수술 잘 되길 빌게요. 복순아, 우리 꼭 같이 졸업하자. 복순 할머니는 그 메시지들을 읽으며 울었다. 그리고 다짐했다. 꼭 돌아오겠다고. 12명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2025년 2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기 시작했다. 승리반 12명의 공부는 계속됐다. 무릎 수술을 받았던 한복순 할머니도 1달 만에 돌아왔다. 복순아, 왔구나. 미안해요, 얘들아. 늦었지? 아니야, 잘 왔어. 우리 함께 끝까지 가자. 12명은 다시 완전해졌다. 그리고 공부는 더욱 치열해졌다. 이제 검정고시까지 3달밖에 남지 않았다. 김 선생은 모의고사를 보기 시작했다. 실전처럼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었다. 첫 모의고사 결과는 참담했다. 12명 중 합격 예상 점수를 넘긴 사람은 박순이 할머니와 조만석 할아버지. 단 2명뿐이었다. 어르신들, 괜찮습니다. 아직 시간 있어요. 우리 부족한 부분을 채워봅시다. 선생님은 낙담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세심하게 한 명 한 명의 약점을 파악해서 보완했다. 이금순 할머니는 수학이 약했다. 분수 계산에서 자꾸 실수했다. 금순 어르신, 우리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연습해봅시다. 선생님은 방과 후에도 남아서 금순 할머니와 1대1 수업을 했다. 김영자 할머니는 영어가 문제였다. 알파벳은 알았지만 단어가 외워지지 않았다. 선생님, 저는 머리가 나빠서 안 되나 봐요. 아니에요, 어르신. 방법을 바꿔봅시다. 선생님은 영자 할머니를 위해 특별한 방법을 고안했다. 그림과 함께 단어를 외우는 방법. 아포이라는 단어 옆에 사과 그림을 그려놓으면 기억이 더 잘 됐다. 어머, 이렇게 하니까 되네요. 영자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어났다. 한편 박순이 할머니는 자신만의 공부법을 개발했다. 손녀 지민이와 함께
할머니 맞춤형 요약 노트를 만든 것이다. 할머니, 이렇게 큰 글씨로 핵심만 정리해서 외우세요. 알록달록한 색깔 펜으로 쓴 노트는 보기만 해도 즐거웠다. 할머니는 그 노트를 항상 들고 다녔다. 어느 날 승리반 12명은 함께 야외 수업을 나갔다. 근처 공원에서 봄바람을 맞으며 공부하는 시간이었다. 어르신들, 오늘은 사회 시간입니다. 우리 역사 공부해 봅시다. 선생님은 공원 벤치에 앉아 한국 현대사를 설명했다. 6.25 전쟁, 산업화, 민주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어르신들이 직접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선생님, 제가 그때 겪은 건요. 조만석 할아버지가 전쟁 당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교과서보다 생생한 살아있는 역사였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그 어려운 시절을 견뎌내셨네요. 선생님도 감동받아 눈시울을 붉혔다. 우리가 살아온 게 곧 역사지. 그걸 이제야 배우고 있으니 참 묘하네. 어르신들은 웃었다. 자신들이 살아온 시간이 교과서에 실린 역사라는 것. 그것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먹먹하기도 했다. 공부하면서 12명 사이에는 특별한 우정이 쌓여갔다. 단순한 반 친구가 아니라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갔다. 순이야, 오늘 점심 뭐 먹을래? 금순이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럼 국밥 가자. 점심시간이면 근처 식당에 모여 밥을 먹었다. 공부 이야기, 손주 이야기, 옛날 이야기.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어느 날 최정희 할머니가 케이크를 들고 왔다. 얘들아, 오늘이 뭔 날인지 아니? 무슨 날? 우리가 공부 시작한 지 100일째야. 어머, 정말? 12명은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축하했다. 100일.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하지만 그 100일 동안 변한 것이 너무 많았다. 처음엔 글자도 잘 못 읽던 어르신들이 이제는 신문을 읽고 편지를 쓰고 문제를 풀었다. 얘들아, 우리 정말 대단한 거 아냐? 김영자 할머니가 말했다. 맞아. 우리 나이에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우리는 특별해. 승리반이니까.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했다. 힘들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서로가 버팀목이 되어줬다. 4월 초 2번째 모의고사를 봤다. 결과는 놀라웠다. 12명 모두 합격 예상 점수를 넘겼다. 어르신들, 축하드립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진짜요? 우리 다 합격 예상이에요? 네. 이 속도라면 본 시험에서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어요. 12명은 서로 껴안으며 기뻐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 우리 정말 할 수 있겠네. 박순이 할머니가 중얼거렸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생겼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시험일이 다가올수록 12명의 공부는 더욱 열정적이 되었다. 주말에도 자발적으로 모여서 스터디를 했다.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야?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서로 가르쳐주고 배웠다. 나이는 다르지만 배움 앞에서는 모두 평등했다. 어느 날 저녁, 박순이 할머니는 혼자 앉아 생각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과 후 자신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그저 흘러갔다. 반복되는 일상, 특별할 것 없는 나날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매일이 새로웠고 배우는 기쁨이 삶을 채웠다. 아, 이래서 공부를 하는구나. 할머니는 깨달았다. 공부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었다. 삶에 활력을 주고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5월 시험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선생님은 마지막 당부를 했다. 어르신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선생님, 고마워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우리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조만석 할아버지가 말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더 배웠어요. 어르신들에게서 배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선생님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6개월간 함께한 시간. 그것은 선생님에게도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다. 승리반 12명은 서로 약속했다. 시험 당일 모두 함께 시험장에 가기로.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 함께 식사하기로. 우리 꼭 다 합격하자. 그리고 8월 졸업식에서 다시 만나자. 약속. 12명의 손이 하나로 모였다. 그 손 위에는 희망과 용기가 담겨 있었다. 2025년 5월 14일 화요일. 1년 전 박순이 할머니가 홀로 시험을 봤던 그날과 같은 날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새벽 6시 승리반 12명은 약속한 장소에 모였다. 서울 은평구청 앞 버스 정류장. 모두 깔끔하게 차려입고 손에는 수험표와 필기구를 들고 있었다. 다들 왔네. 아무도 안 빠지고. 박순이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 조만석 할아버지도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함께 버스를 타고 시험장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도 12명은 서로 격려했다. 떨리죠? 떨리긴 뭘 떨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래도 좀 불안해. 괜찮아. 우리 다 할 수 있어. 시험장에 도착하니 작년과 같은 풍경이었다. 젊은 수험생들 사이에서 12명의 노인은 단연 눈에 띄었다. 와, 저 어르신들 단체로 오셨네? 대박, 존경스럽다. 주변 수험생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12명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당당했다. 어르신들, 고사장 배정 확인하세요. 인솔 선생님이 안내했다. 12명은 각자 다른 교실로 배정됐지만 같은 건물 아니었다. 얘들아, 시험 끝나고 1층 현관에서 만나자. 알았어. 각자 교실로 향하는 발걸음.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박순이 할머니는 작년과 같은 3층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작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 작년에는 두려웠다면 올해는 자신감이 있었다. 교실에 들어서니 젊은 수험생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는 자신의 자리를 찾아 앉았다. 12번 창가 자리였다. 옆자리에는 20살쯤 되어 보이는 남학생이 앉아 있었다. 남학생은 할머니를 보고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그래, 잘 부탁한다.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답했다. 할머니도 검정고시 보시는 거예요? 그럼 나이가 많으면 시험 못 보나? 아,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정말 대단하시다는 뜻이에요. 남학생이 당황하며 말했다. 할머니는 웃었다. 너도 열심히 해라. 우리 다 합격하자. 네, 할머니도 합격하세요. 9시 1교시 국어 시험이 시작됐다. 문제지를 받아든 순간 할머니는 침착하게 첫 페이지를 펼쳤다. 지문을 읽기 시작했다. 작년보다 훨씬 수월했다. 6개월간 승리반에서 배운 내용들이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었다. 주제 찾기, 중심 생각 파악하기. 지민이와 선생님에게 배운 방법대로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갔다. 시간이 빠르게 흘렀다. 어느새 40분이 지나고 할머니는 마지막 문제까지 풀었다. 검토할 시간도 충분했다. 좋아. 이 정도면 괜찮아. 1교시가 끝나고 쉬는 시간. 할머니는 복도로 나왔다.
그리고 3층 끝 교실 앞에서 이금순 할머니를 만났다. 순이야, 어땠어? 괜찮았어. 너는? 나도 수학만 잘 보면 될 것 같아. 두 할머니는 손을 맞잡으며 웃었다. 2교시 수학시험. 금순 할머니가 가장 두려워했던 과목이었다. 하지만 선생님과 특별 연습을 많이 했던 터라 준비는 되어 있었다. 문제지를 펼치니 분수 계산 문제가 나왔다. 13, 14. 분모를 통일하고 분자를 더하고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금순 할머니는 차분하게 계산했다. 412, 312, 712. 정답을 쓰는 순간 가슴이 뿌듯했다. 해냈다. 그토록 어려웠던 분수 계산을. 한편 1층 교실에서는 조만석 할아버지가 영어 시험을 보고 있었다. 86세 할아버지에게 영어는 낯선 언어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공부했다. Good morning. How are you? 기초 회화 문제. 할아버지는 선생님과 연습했던 문장들을 떠올렸다. I am fine. Thank you. 답을 쓰며 할아버지는 생각했다. 86년을 살면서 영어를 공부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하지만 이것이 삶이었다. 언제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것. 오후 3시. 모든 시험이 끝났다. 12명은 약속한 대로 1층 현관에 모였다. 다들 어땠어? 잘 본 것 같아. 나도 수학이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할만했어. 12명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성취감이 뒤섞여 있었다. 얘들아,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오늘은 내가 쏜다. 박순이 할머니가 말했다. 아니야, 내가 쏠게. 아니야, 나도 쏘고 싶어. 결국 12명이 돈을 모아서 근처 식당에 갔다. 삼겹살집이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12이요. 사장님이 놀란 표정으로 자리를 안내했다. 12명의 노인이 삼겹살을 먹으러 온 것도 신기했지만 모두 화난 표정인 것이 더 신기했다.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네, 우리 오늘 시험 봤어요. 검정고시. 김영자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와, 대단하시네요. 서비스로 음료수 드릴게요. 고기를 구우며 12명은 이야기꽃을 피웠다. 시험 이야기, 공부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꿈 이야기. 얘들아, 우리 합격하면 뭐 하고 싶어? 최정희 할머니가 물었다. 나는 고등학교 검정고시도 도전해보고 싶어. 조만석 할아버지가 말했다. 나도 여기서 멈출 수 없지. 맞아. 우리 배움에는 끝이 없어.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배움의 열정은 식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기 전 12명은 다시 한번 손을 맞잡았다. 얘들아, 합격 발표 나면 다시 만나자. 그리고 졸업식 날, 우리 모두 학사모 쓰고 사진 찍자. 좋아. 약속. 12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다. 그 목소리에는 희망과 확신이 담겨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순이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5월의 하늘. 그 하늘처럼 할머니의 마음도 맑고 평온했다. 우리 분명히 합격할 거야. 할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승리반 12명의 기적은 이제 곧 완성될 것이었다. 2025년 6월 1일 월요일 합격 발표일. 박순이 할머니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작년과 똑같은 긴장감이었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오전 9시 휴대폰이 울렸다. 승리반 단체 카톡방이었다. 얘들아, 1시간 남았어. 떨려 죽겠어 유유. 우리 분명히 붙을 거야. 12명은 떨리는 마음을 서로에게 나누며 위로했다. 작년처럼 지민이가 오기로 했지만
이번에는 승리반 친구들과 함께 보기로 했다. 10시 평생교육진흥원 사무실. 김 선생이 노트북을 준비했고 12명은 그 앞에 둥글게 모여 앉았다. 어르신들 준비되셨죠? 네. 12명의 대답이 한 목소리로 나왔다. 10시 정각. 선생님이 합격자 조회 사이트를 열었다. 그리고 첫 번째 수험 번호를 입력했다. 박순희 할머니의 번호였다. 축하합니다. 합격하셨습니다. 순희 어르신, 합격이에요. 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할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합격. 하지만 이번이 더 값졌다. 다음, 조만석 할아버지. 선생님이 두 번째 번호를 입력했다. 축하합니다. 합격하셨습니다. 할아버지도 합격. 86세 조만석 할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86년 인생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한 명씩 조회할 때마다 합격 문구가 떴다. 이금순 어르신, 합격. 김영자 어르신, 합격. 최정희 어르신, 합격. 박수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12명 모두가 서로를 껴안으며 기뻐했다.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한복순 할머니의 차례였다. 무릎 수술로 한 달을 쉬었던 할머니, 가장 불안해했던 할머니. 선생님이 번호를 입력했다. 화면이 로딩되는 2초가 영원처럼 길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합격하셨습니다. 복순 어르신도 합격. 순간 사무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12명 모두가 합격한 것이다. 우리 다 붙었어. 12명 모두. 박순희 할머니가 외쳤다. 목소리가 떨렸다. 만세, 승리반 만세. 조만석 할아버지가 두 팔을 들어 올렸다. 12명은 서로 껴안고 울고 웃었다. 선생님도 함께 울었다. 6개월간의 여정이 이렇게 아름답게 결실을 맺었다. 어르신들, 정말 축하드려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선생님의 목소리도 떨렸다. 그날 오후 평생교육진흥원은 축하 파티를 열었다. 케이크가 준비됐고 현수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승리반 12명, 전원 합격을 축하합니다. 정미라 주임이 축하 인사를 했다. 어르신들의 도전은 대한민국 평생교육의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증명하셨어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요. 케이크를 자르며 12명은 각자 소감을 나눴다. 저는 86년을 살면서 오늘이 가장 행복합니다. 평생 한이었던 것을 풀었어요. 조만석 할아버지의 말에 모두가 눈시울을 붉혔다. 저는 우리 12명이 자랑스러워요. 함께해서 할 수 있었어요. 이금순 할머니도 말했다. 한 명 한 명 돌아가며 소감을 나누는 동안 사무실에는 따뜻한 감동이 흘렀다. 파티가 끝나고 12명은 함께 걸으며 이야기했다. 얘들아, 이제 졸업식만 남았네. 졸업식이 언제래? 8월 15일이래. 광복절. 와, 의미 있는 날이네. 우리도 해방되는 날이잖아. 맞았다. 무지로부터의 해방, 콤플렉스로부터의 해방, 한흔으로부터의 해방. 얘들아, 졸업식 날 우리 뭐 입을까? 최정희 할머니가 물었다. 한복 어때? 우리 나이면 한복이 제격이지. 좋은데, 그런 같은 색으로 맞춰 입자. 12명은 벌써부터 졸업식 준비에 들어갔다. 며칠 후 합격증이 우편으로 도착했다. 12명은 각자 집에서 합격증을 받아들고 카톡으로 인증샷을 보냈다. 우리 합격증 도착. 나도. 우와, 실감 난다. 박순희 할머니는 합격증을 거실 벽에 걸었다.
작년 합격증 옆에 2개의 합격증이 나란히 걸린 모습은 할머니의 여정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손녀 지민이가 저녁에 찾아왔다. 할머니 축하해요. 제가 선물 준비했어요. 지민이 건넨 선물은 졸업 앨범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승리반 추억 앨범이었다. 이게 뭐야? 할머니,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몰래 사진 찍었어요. 승리반 친구들이 공부하는 모습, 웃는 모습, 모의고사 보는 모습, 다 담았어요. 할머니는 앨범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12명이 처음 만난 날 사진이 있었다. 어색하지만 희망 가득한 얼굴들. 페이지를 넘길수록 12명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이 보였다. 점점 밝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서로에게 의지하는 모습. 마지막 페이지에는 시험장을 나서며 찍은 단체 사진이 있었다. 12명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지민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는 손녀를 꼭 안아줬다. 할머니, 8월 졸업식 날 제 석사 졸업식도 같이 있어요. 우리 같은 날 졸업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중학교, 저는 대학원. 그래, 우리 같이 학사모 쓰는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세대를 넘어선 배움의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승리반 단체 카톡방이 다시 활발해졌다. 얘들아, 졸업식 전에 한 번 더 모이자. 좋아. 언제? 다음 주 어때? 12명은 졸업식 전 마지막 모임을 갖기로 했다. 그리고 함께 한복을 맞추러 가기로 했다. 일주일 후, 12명은 인사동의 한 한복집에 모였다. 어서 오세요. 어머, 어르신들 단체로 오셨네요. 네, 우리 졸업식 한복 맞추러 왔어요. 졸업식이요? 한복집 사장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우리 다 같이 검정고시 합격했어요. 세상에, 대단하시네요. 사장님은 정성껏 한복을 권했다. 12명은 하늘색 한복을 선택했다. 하늘처럼 맑고 높은 꿈을 이뤘다는 의미였다. 8월 10일까지 맞춰드릴게요. 꼭 예쁘게 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한복집을 나서며 12명은 설렜다. 이제 정말 졸업식이 코앞이었다. 얘들아, 8월 15일. 그날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이 될 거야. 박순이 할머니가 말했다. 맞아. 우리 모두 함께 학사모 쓰는 거지? 그럼 12명이 나란히 승리반 12명의 꿈이 이제 현실이 되려 하고 있었다. 2025년 8월 무더운 여름이었다. 하지만 승리반 12명의 가슴은 뜨거운 여름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졸업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8월 8일 한복이 완성되어 도착했다. 12명은 다시 한복집에 모여 하나씩 입어봤다. 어머, 정말 예쁘다. 거울 앞에 선 12명. 하늘색 한복을 입은 모습은 장관이었다. 나이는 많았지만 그 누구보다 빛났다. 우리 진짜 졸업생 같아. 김영자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럼 우리가 진짜 졸업생이지. 한복을 입은 채로 12명은 기념사진을 찍었다. 사진사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셔터를 눌렀다. 어르신들, 정말 아름다우세요. 제가 사진 찍으면서 이렇게 감동받기는 처음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순이 할머니는 손녀 지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민아, 할머니 한복 맞췄어. 정말 예쁘다. 할머니, 사진 보내주세요. 보고 싶어요. 할머니는 서툰 손길로 사진을 전송했다. 잠시 후 지민에게서 답장이 왔다. 할머니 진짜 예쁘세요. 졸업식 날 제일 빛날 거예요. 8월 12일 졸업식 리허설이 있었다.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행사였고 장소는 서울시청 대강당이었다. 승리반 12명은
리허설에 참석하기 위해 시청으로 향했다. 강당에 들어서는 순간 모두 탄성을 질렀다. 와, 여기서 졸업식을 하는 거야? 진짜 대학 졸업식장 같아. 무대 위에는 2025 평생교육 검정고시 합격자 졸업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객석은 500석 규모였다. 어르신들, 이쪽으로 오세요. 진행 요원이 안내했다. 리허설이 시작됐다. 졸업생 입장 순서는 이렇습니다. 나이 순으로 먼저 입장하시고요. 학사모를 쓰신 채로 무대에 올라가십니다. 12명은 자신들의 순서를 확인했다. 가장 먼저 입장하는 사람은 조만석 할아버지, 86세. 가장 마지막은 윤예숙 할머니, 74세. 졸업장은 무대에서 한 분씩 받으시고 단체 사진은 마지막에 찍습니다. 리허설을 마치고 12명은 강당 객석에 앉아 상상했다. 이 자리가 사람들로 가득 차는 모습을,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는 모습을. 얘들아, 떨리는데? 나도. 근데 기대도 돼.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야. 8월 14일, 졸업식 전날. 박순이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일이면 71년을 기다린 그 순간이 온다. 할머니는 옷장에서 한복을 꺼내 다시 한번 입어봤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하지만 눈빛만은 소녀처럼 반짝였다. 순이야, 아직 안 자? 남편 동수 할아버지가 방에서 나왔다. 응, 떨려서 잠이 안 와. 내일이면 내 오랜 꿈이 이뤄지는구나. 할아버지는 아내의 어깨를 다독였다. 여보, 고마워. 당신이 옆에서 응원해줘서. 뭘, 나도 순이가 자랑스러워. 우리 마누라 최고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60년을 함께한 부부. 그 세월 속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내일 펼쳐질 것이었다. 새벽 2시, 할머니는 어린 시절 사진을 꺼냈다. 천막 학교 앞에서 찍은 그 사진. 12살 순이의 모습. 순이야, 할머니가 내일 내 꿈을 이뤄줄게. 조금 늦었지만 71년 만에 할머니는 사진 속 어린 자신에게 속삭였다. 그리고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한편 지민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내일은 할머니의 졸업식이자 자신의 석사 졸업식이었다. 할머니와 함께 졸업하는 날, 지민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할머니를 도우며 자신도 많이 배웠다. 배움의 의미, 인생의 가치, 포기하지 않는 용기. 할머니, 내일 최고의 날이 될 거예요. 8월 15일 아침, 광복절이자 승리반 12명의 해방일. 새벽 6시, 박순이 할머니는 일어나 정성껏 씻었다. 그리고 한복을 입었다. 하늘색 치마, 저고리, 그리고 하얀 버선. 거울 앞에 선 할머니는 평생 중 가장 아름다웠다. 오전 9시, 지민이 도착했다. 할머니, 준비되셨어요? 응, 준비됐어. 할머니, 정말 예쁘세요. 오늘 최고의 주인공이 되실 거예요. 두 사람은 함께 시청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거리, 광복절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다. 지민아, 오늘 정말 광복절 같아. 할머니도 해방되는 날이야. 네, 할머니. 정말 의미 있는 날이에요. 시청 앞에 도착하니 승리반 친구들이 이미 모여 있었다. 모두 하늘색 한복을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빗었다. 순이야, 금순아. 12명은 서로를 보며 감탄했다. 우리 정말 멋지다. 오늘 우리가 주인공이야. 대강당 입구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졸업생 가족들, 평생교육 관계자들, 기자들, 어르신들, 이쪽으로 오세요. 대기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12명은 대기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학사모가 준비되어 있었다. 어르신들, 학사모 쓰시고 대기해 주세요. 10시에 입장하십니다. 학사모. 평생 꿈꿔왔던 그것. 12명은 떨리는 손으로 학사모를 썼다. 거울 앞에 선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다. 학사모를 쓴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면서도 너무나 자랑스러웠다. 얘들아, 우리 정말 해냈어. 박순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응, 우리 해냈어. 함께 12명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 손에는 71년의 세월과 6개월의 땀과 무한한 감동이 담겨 있었다. 10시 졸업식이 시작될 시간. 대기실 문이 열렸다. 어르신들, 입장 준비해 주세요. 승리반 12명은 일렬로 섰다. 맨 앞에 조만석 할아버지, 맨 뒤에 윤예숙 할머니. 강당 안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입장 음악이었다. 자, 입장하세요.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박순이의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71년. 참 긴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기다림이 끝났다. 강당 문이 열리고 조만석 할아버지가 첫 발을 내디뎠다. 그 순간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다. 사람들이 일어서기 시작했다. 스탠딩 오베이션이었다. 조만석 할아버지 뒤로 이금순 할머니, 박순이 할머니, 김영자 할머니, 12명이 한 명씩 입장했다. 학사모를 쓴 12명의 노인. 그 모습은 장엄했다. 객석의 500명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누군가 외치기 시작했다. 광복절이기도 했지만 이것은 또 다른 해방이었다. 무지로부터의 해방, 한흔으로부터의 해방. 박순이 할머니는 입장하며 객석을 바라봤다. 남편 동수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박수치고 있었다. 손녀 지민이 환하게 웃으며 응원하고 있었다. 12명이 모두 무대에 올랐다. 나란히 앉았다. 그 모습만으로도 감동이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졸업생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매우 특별한 자리입니다. 6.25 전쟁으로 학업을 중단했던 12분이 71년 만에 이 자리에 서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가 쏟아졌다. 이분들의 평균 나이는 79.5세입니다.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은 조만석 어르신 86세이십니다. 카메라가 조만석 할아버지를 비췄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먼저 교육부 장관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장관이 연단에 올랐다.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 교육사의 길이 남을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증명하셨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요. 장관의 축사가 이어졌다. 그리고 합격자, 대표 선서가 있었다. 대표는 박순이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연단에 섰다. 500명의 시선이 집중됐다. 선서, 저희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71년을 기다린 끝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쟁이 빼앗아간 청춘, 가난이 앗아간 기회, 무지가 남긴 상처를 이제 치유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 눈물이 복받쳐 올랐다. 저희는 배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서로를 격려하는 우정을, 그리고 배움의 진정한 가치를. 객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다. 이제 저희는 당당합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배우지 못했다는 것도 더 이상한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의 모든 어르신들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이상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숙이는 순간 강당이 떠나갈 듯한 박수가 쏟아졌다. 브라보.
대한민국. 할머니는 자리로 돌아갔다. 옆에 앉은 이금순 할머니가 손을 꼭 잡아줬다. 순이야, 정말 잘했어. 고마워, 금순아. 이제 졸업장 수여 순서였다. 한 명씩 호명되어 무대 중앙으로 나가 졸업장을 받았다. 조만석 어르신, 86세 할아버지가 천천히 걸어 나갔다. 무대 중앙에서 교육부 장관이 졸업장을 건넸다. 축하드립니다, 어르신.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는 졸업장을 두 손으로 받아 가슴에 안았다. 86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 박순이 어르신. 할머니가 일어섰다. 걸음을 옮기는데 다리가 떨렸다. 하지만 넘어지지 않았다. 71년을 버텨온 다리였다. 졸업장을 받는 순간 할머니는 객석을 바라봤다. 지민이가 두 손을 모아 하트를 만들고 있었다. 할머니도 미소로 화답했다. 한 명 한 명 졸업장을 받았다. 12명 모두 가슴에 졸업장을 안고 자리로 돌아왔다. 마지막 순서는 단체 사진이었다. 12명은 무대 앞으로 나와 일렬로 섰다. 자, 졸업장 들어주세요. 사진사의 안내에 따라 12명은 졸업장을 가슴 앞에 들었다.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다. 그 순간이 영원히 기록됐다. 졸업식이 끝나고 로비에서 리셉션이 열렸다. 가족들, 친구들, 기자들이 12명을 둘러쌌다. 어르신, 인터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 방송사 기자가 박순이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네, 좋아요. 어르신,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글쎄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평생 꿈꿔왔던 순간이 현실이 됐으니까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계속 공부하려고요. 고등학교 검정고시도 준비해볼까 해요. 기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82세에 고등학교까지요? 왜요? 안 될 이유라도 있나요? 할머니의 당당한 대답에 기자는 감동받은 표情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조만석 할아버지는 가족들과 함께 있었다. 아들, 며느리, 손자들이 할아버지를 둘러싸고 있었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할아버지 멋있어요. 손자가 할아버지의 학사모를 쓰고 장난쳤다. 하, 이놈. 나중에 너도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하거라. 네, 할아버지처럼. 승리반 12명은 로비 한쪽에 모여섰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단체 사진을 찍었다. 이번에는 가족들과 함께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12명은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71년의 기다림이, 6개월의 노력이, 그리고 무한한 기쁨이 담겨 있었다. 오후 3시, 지민의 석사 졸업식이 시작됐다. 박순이 할머니는 손녀의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대학교로 향했다. 대학 강당에 들어서니 젊은 졸업생들이 가득했다. 그 속에서 학사모를 쓴 할머니는 단연 눈에 띄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지민이 할머니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놨다. 맨 앞줄 가족석이었다. 졸업식이 진행됐다. 지민의 이름이 호명됐다. 교육학과 석사, 김지민. 지민이 무대에 올라 학위증을 받았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다. 졸업식이 끝나고 할머니와 지민은 함께 사진을 찍었다. 중학교 학사모를 쓴 할머니와 석사 학사모를 쓴 손녀. 할머니, 우리 정말 함께 졸업했어요. 그래, 지민아. 할머니 정말 행복해.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82세와 26세. 두 세대가 함께 이룬 기적이었다. 저녁, 가족들이 모여 축하 파티를 열었다. 남편 동수 할아버지, 아들 부부, 그리고 지민. 축배를 들겠습니다. 순이 어머니의 졸업을 축하하며, 그리고 지민이의 석사 학위를 축하하며, 건배,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어머니가 우리 가족의 자랑입니다. 아들이 말했다. 고맙다, 아가. 엄마가 이렇게 늦게라도 공부해서 미안하고. 아니에요, 어머니. 오히려 저희가 배웠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의 가치를요. 그날 밤, 박순이 할머니는 일기를 썼다. 2025년 8월 15일, 광복절, 나의 해방일. 오늘 나는 졸업했다. 71년을 기다린 끝에 승리반 친구들 12명 모두 함께 우리는 해냈다. 그리고 지민이도 오늘 석사 졸업을 했다. 우리 둘이 같은 날 학사모를 썼다. 이보다 더 행복한 날이 있을까? 이제 나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다. 당당하다. 나이가 많아도 늦었어도 나는 배웠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일기를 쓰며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다. 여름밤 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 별빛처럼 할머니의 인생도 이제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 2025년 8월 16일 졸업식 다음 날 박순이 할머니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어젯밤 늦게까지 감격에 겨워 잠들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거실 벽에 걸린 졸업장을 바라봤다. 어제 받은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할머니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승리반 단체 카톡방에 메시지가 가득했다. 얘들아, 어제 정말 최고였어. 우리 평생 못 잊을 거야. 다음 주에 다시 만나자. 12명은 이미 다음 모임을 계획하고 있었다. 졸업했다고 끝이 아니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며칠 후 승리반 12명은 다시 모였다. 이번에는 평생교육진흥원이 아니라 공원에서였다. 얘들아, 우리 앞으로 뭐 할까? 최정희 할머니가 물었다. 고등학교 검정고시 준비하자. 박순이 할머니가 제안했다. 진짜? 우리 나이에? 왜 못해? 중학교도 했잖아. 고등학교도 할 수 있어. 맞아. 해보자. 12명은 다시 한번 의기투합했다. 중학교 졸업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근데 이번에는 우리끼리 공부하자. 선생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조만석 할아버지가 말했다. 좋은데 우리끼리 스터디 그룹 만들자. 승리반 이기다. 12명은 일주일에 3번씩 만나기로 했다. 공원에서, 도서관에서, 경로당에서. 장소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함께 공부한다는 것. 한 달이 지나고 승리반의 이야기는 언론에 보도됐다. 신문, 방송, 인터넷, 모든 매체가 12명의 기적을 다뤘다. 82세 할머니 포함 평균 79세. 6.25 전쟁고아 12명. 71년 만에 졸업. 기사 제목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댓글에는 응원과 감동이 넘쳤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도 용기 얻었어요. 우리 할머니도 전쟁 때문에 공부 못하셨는데 이 기사 보여드려야겠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네요. 존경합니다. 그 댓글들을 본 박순이 할머니는 생각했다. 자신들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졸업장보다 더 값진 선물이었다. 어느 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어르신들, 혹시 강연 요청이 들어왔는데 수락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강연이요? 네, 전국의 평생교육기관에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승리반 12명은 고민 끝에 수락했다. 자신들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누고 싶었다. 첫 강연은 서울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열렸다. 청중은 60대에서 80대 어르신 100여 명. 박순이 할머니가 단상에 올랐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이입니다. 82세의 중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요.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6.25 전쟁, 가난, 무지. 그리고 82세에 다시 시작한 공부.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고요. 하지만 해보니 알았습니다. 나이는 핑계일 뿐이라는 것을요. 청중 중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다. 저는 75세인데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저보다 어리시잖아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박순이 할머니의 대답에 청중석에서 웃음이 터졌다. 강연이 끝나고 여러 어르신들이 다가왔다. 저도 도전해보고 싶어요. 저희도 함께 공부할 수 있을까요? 승리반 3기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승리반의 영향은 점점 퍼져나갔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전쟁세대 재입학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부산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70대, 80대 어르신들이 교과서를 펼쳤다. 2025년 11월 박순이 할머니에게 특별한 초대장이 도착했다. 청와대 초청이었다. 대통령 표창. 초대장을 본 할머니는 믿기지 않았다. 어르신, 대통령께서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어르신의 이야기가 대한민국에 큰 감동을 주었다고요. 일주일 후 박순이 할머니는 청와대를 방문했다. 승리반 12명 모두 함께였다. 대통령이 직접 나와 12명을 맞이했다. 어르신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대통령은 한 명 한 명과 악수하며 표창장을 수여했다. 박순이 어르신, 조만석 어르신, 여러분의 도전이 대한민국을 바꾸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와대를 나서며 12명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우리 진짜 대단한 일을 한 거야? 그런가 봐. 하하, 그날 저녁 승리반 12명은 다시 모여 회의를 했다. 얘들아, 우리 고등학교 검정고시 언제 볼까? 내년 5월 어때? 좋아. 그럼 지금부터 다시 공부 시작. 82세, 86세, 78세. 나이는 달랐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은 똑같았다. 2026년 5월 승리반 12명은 다시 시험장에 섰다. 이번에는 고등학교 검정고시였다. 시험을 마치고 나오며 박순이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순이야, 잘 봤어? 남편 동수 할아버지가 물었다. 응, 최선을 다했어. 그럼 됐지.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도전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거야.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았다. 합격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다. 한 달 후, 합격 발표. 승리반 12명 중 10명이 합격했다. 2명은 아쉽게 떨어졌지만 낙담하지 않았다. 괜찮아. 다음에 다시 보면 돼. 맞아. 우리 포기 안 해. 2026년 8월 두 번째 졸업식. 이번에는 고등학교 졸업식이었다. 박순이 할머니는 83세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소녀처럼 반짝였다. 졸업장을 받으며 할머니는 생각했다. 인생은 결코 늦지 않았다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고. 졸업식이 끝나고 손녀 지민이 물었다. 할머니, 이제 그만하실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할머니는 계속할 거야. 뭐려? 배우는 거. 대학도 가보고 싶고, 새로운 것도 배우고 싶어. 할머니, 이제 배움의 재미를 알았거든. 지민은 할머니를 꼭 안아줬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할머니는 제 영웅이에요. 지민아, 할머니도 내가 자랑스러워. 내가 없었으면 할머니는 여기까지 못 왔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날 밤
박순희의 할머니는 마지막 일기를 썼다. 2026년 8월 15일. 두 번째 광복절. 두 번째 졸업식.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83세에 승리반 친구들 10명과 함께 우리는 증명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이제 나는 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나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할머니의 모험은 계속된다. 일기를 덮으며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다. 여름밤 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 별들처럼 승리반 12명의 이야기도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함께하면 불가능은 없다는 것. 승리반의 기적은 계속되고 있었다.